잇몸살이 없어지고 잇몸뼈가 없어지면 뿌리가 드러납니다. 그 드러난 뿌리에 찬 게 닿으면 깜짝 놀랄 정도로 시리는 거죠. 30대 중반 후반부터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또 왜 내려갔느냐 그랬더니 치아를 세게 문지르는 양치질. 이게 쉽진 않아요. 얼마나 세게 문지르면 살을 다 파헤치고 뼈가 내려갈 정도로 문지르게 되는 거죠. 자, 잦은 탄산음료의 섭취. 이걸로 잇몸이 내려가느냐?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를 습관. 참 적절하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인터넷이나 여러 군데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기사들, 특히 치과와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이 글자대로 읽고 계신 게 정말 사실일까? 뉴스 속의 진짜 스토리, 뉴진스 시작합니다. 냉면 먹을 때 찌릿, 시린 치아. 스케일링 해도 될까? 치과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시린이는 본격적인 통증의 전 단계다. 얼음 위에 손을 올리면 처음에는 차갑다는 느낌이 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참 적절하지 않은 비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머리 바깥쪽은 딱딱한 범랑질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먹던 얼음을 먹던 뭐 냉면을 먹던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아, 시원하다 이 정도죠. 그런데 그 하얀색 이를 싹 다 깎아내고 나면 속에 노란 이빨이 있답니다. 이 노란 이빨에 신경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노출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깨지면 그렇습니다. 범랑질이 깨져나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빨리 치과에 가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충치가 생겨가지고 위에 있는 범랑질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딘가에 상아질이 노출된 자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요? 빨리 치과에 가셔야 됩니다. 이미 중등도 단계를 넘어섰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번에 나와 있는 얘기가 세 번째 얘기입니다. 잇몸 질환으로 상아질이 외부에 노출되면 신경이 자극을 받고 이가 시리게 된다. 자, 이놈의 상아질이 또 어디 있냐면 뿌리에 있답니다. 근데 뿌리는 머리와 달리 제일 바깥쪽에 있는 범랑질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드러나면 바로 시려요. 뿌리는 왜 드러나죠? 잇몸살이 없어지고 잇몸뼈가 없어지면 뿌리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드러난 뿌리에 찬 게 닿으면 깜짝 놀랄 정도로 시리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 잇몸 테두리를 닦지 않은 기간이 길어지면 30대 중반 후반부터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또 왜 내려갔느냐 그랬더니 치아를 세게 문지르는 양치질. 이게 쉽진 않아요. 얼마나 세게 문지르면 살을 다 파헤치고 뼈가 내려갈 정도로 문지르게 되는 거죠. 자, 잦은 탄산음료의 섭취. 이걸로 잇몸이 내려가느냐? 내려가지 않습니다. 물론 바깥쪽에 있는 범랑질이 닳아서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이건 오히려 충치 쪽에 가까운 얘기죠. 이를 갈거나 꽉 무는 습관. 이것도 문제가 된다. 문제가 됩니다. 자, 이게 두 종류가 있어요. 뿌리가 드러난 건 염증으로 인해서 서서히 뿌리가 드러난 거죠. 그런데 이를 악물고 갈면 다른 증상으로 뼈가 내려간대요. 우리가 나무 막대기 같은 거를 흙에다 심어놓고 손가락으로 띵띵띵띵 치면 무슨 일이 생기죠? 그 나무 막대기 주변에 있는 흙이 없어져요. 흔들림에 따라서. 이게 보통 이갈이와 꽉 무는 습관이에요. 여기에 염증까지 더해지면 훨씬 더 빠르게 내려가겠죠. 자, 칫솔질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린이를 예방하려면 정확한 양치질이 기본이다. 왜요? 더 내려가는 걸 막아야 되니까. 칫솔을 좌우로 벅벅 문지르기보다는 45도로 뉘어 부드럽게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쓸어내리셔야 된다. 별로 정확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자, 칫솔질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유튜브에서 SOOD라고 하는 칫솔질 방법을 찾아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보다 훨씬 더 원칙적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스케일링한 뒤에 이가 시리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스케일링은 이를 깎는 게 아니라 치아 사이에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는 거다. 이거를 드라이버나 끌 같은 걸로 다 긁어냈어요. 그럼 뭐가 드러납니까? 내 치아 표면이 드러나겠죠. 그러면 그때 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드러나야 그 다음번에 후속 치료가 진행되기 때문에 시리더라도 스케일링은 깨끗하게 받는 것이 좋겠다. 청소는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해야 돼요? 오늘, 어저께, 그저께 먹고 온 음식물 찌꺼기와 그걸 먹고 사는 세균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이건 치과의사가 제거를 못 해드립니다. 오랫동안 굳은 것만 제거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칫솔질 하시는 게 스케일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치료입니다. 그래서 시린이 치료 얘기가 나오죠. 노출된 상아질 표면을 막으면 된다.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뿌리 표면에 신경들이 드러내고 있다고 그랬죠. 그 구멍을 잘 막아주면 시린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진 같은 충전물을 이용해서 메꾸거나 불소 같은 재료를 이용해서 메꾸거나 이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충전물은 이물질을 붙이는 거고 불소는 눈에 안 보이지만 현미경적으로 구멍을 막는 거니까 어느 게 더 좋냐? 불소 치약 쓰는 게 훨씬 좋죠. 불소 치약을 충분히 쓰면 기본적으로는 시린이를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너무 많이 파여 있으면 치과 가서 떼우셔야 됩니다. 노출된 상하세관을 막아줄 수 있는 성분 입자가 포함된 시린이 전용 치약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 노출된 상하세관을 막아줄 수 있는 성분 입자라고 써놓은 이 애매모호한 것들이 세계 판매 1위인 치약에서 주장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 판매 1위 치약도 이거 써보고 이거 써보고 다양한 성분으로 성분 변경을 해왔는데 최근에 안착된, 변화된 성분이 뭐냐면 불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소 치약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불소 치약을 쓰시면 충치도 예방되고 시린이도 예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수님이 시린이 전용 치약은 치태 제거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하루 2번 쓰고 나머지는 일반 치약이나 치석 제거용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치아 청결 관리에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했답니다. 교수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그렇죠? 치석 제거용 치약이라는 건 잘못된 말입니다. 치석은 치약으로 제거되지 않거든요. 연마제가 들은 치약을 써라. 뭐 이건 얘기할 수 있어요. 시린이는 왜 시려요? 상아질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치약을 쓰면 치약에 연마제라는 게 들었답니다. 돌가루가 들은 거죠. 철수제비처럼. 시린이 전용 치약에는 이 연마제가 극히 적게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연마제가 들어있는 치약을 일반 치약을 쓰는 것도 도움은 되겠다 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결국 제목에 있는 냉면 먹을 때 찌릿한 시린 치아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그동안에 칫솔질을 잘 안 했구나. 열심히 닦아야겠다. 1번. 두 번째는요? 이게 충치일 수도 있겠구나. 치과 가서 진단받아봐야겠다. 2번. 이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빨리 치과에 가시고 칫솔질을 바꾸시면 된다. 그런데 치과에 갔는데 시려 죽겠는데 또 스케일링 해도 될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요? 지저분한 것들을 일단 다 걷어내야 내가 집에 가서 칫솔질 할 때 효율성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기사는 길었지만 결국 결론적인 얘기는 제가 매일 말씀드린 것 같이 깨끗하게 잘 닦는 치아가 건강한 치아다. 그리고 집에서 혼자 아프고 시린 거 참지 마시고 치과 의사한테 가서 왜 그런지 원인을 좀 들어보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